예, 정 변호사님,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영수회담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만은 회담을 위해서 사전에 의제를 설정하자 해갖고 천준호 비서실장을 내세워갖고 초기에는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갑자기 급선회를 해가지고 뭐 의제 없는 자유 그런 회담으로 이렇게 돌아섰어요. 네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에 이재명이가 무릎을 꿇은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괜히 더 이 회담을 질질 끌었다가는 오히려 깨져버리면 자기가 이거 큰 낭패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? 제가 급선회의 배경이 뭘까요? 제 뭐 개인적인 뇌피셜인데요. 네.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대승한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밀어붙이면 예. 수세적으로 나오면서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할 거 다 한 거거든요. 그런데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의제를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거 안 하면 못 만나겠다. 아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냐면 아이 그래 내가 만나 주려고 했는데 네. 얼토당토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을 내가 도저히 그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. 25만 원 그게 25만 원이냐 13조지. 그렇죠.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어갔는데 13조 빚을 또 내란 말이냐.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하면서 이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 주려고 했는데 못 만나겠다. 못 만나겠다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 안 오겠다라고 한다. 뭐 그러니 어쩔 수 없다. 이렇게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네. 만나주겠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조건 내밀어가지고 아이 그 뭐야 물에서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 식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? 만남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? 이재명 대표. 이재명이가 더 급하죠. 그렇잖아요. 사법 리스크가 앞서서 얘기한 거예요. 그것도 지금 코앞에 있고. 그렇죠. 그런 상황 아닙니까? 있고. 네.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는 채권자들이 많아요. 네.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불만이 많대요. 왜 불만이 많으냐? 왜 25만 원 안 주느냐? 그 준다고 했지 않느냐고. 25만 원 준다라고 생각해서 민주당 그 찍었는데 벌써 선거 끝난 지가 2주도 넘어갔는데 좀 있으면 5월 달 되는데 왜 그 돈을 갖다가 안 주느냐? 그럼 불만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에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온다고 그러대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만나가지고 내가 대통령한테 25만 원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주더라.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질질 끄는 거하고 그게 똑같습니까? 아, 그러네요.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전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게 이렇게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만난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이후에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나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나 3당 대표다. 나 만나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이 내가 조건 걸었는데 그 대통령이 안 들어줘가지고 나 저기 용산 대통령실 안 들어갈래.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대표 아이 그러면 꽝 대신 닭이다 해가지고 차 한잔 하십시다 해오는데 조국 대표 그 만나가지고 뭐 그러니까. 30분이라도 예. 사진 한 장 찍어주면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우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거의 뭐 이재명하고 조국이 같은 레벨이 되는 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?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. 아닙니다. 아마 이재명은 조국을 많이 의식했을 거예요.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은 만나자고 하면 그냥 뛰어갈 것 아니겠습니까? 뭐 조건 뭐 필요해요. 가서 사진 한 장 찍어갖고 이재명은 못 만났는데 나는 만났어. 그리고 뭐 하나 얻어올 것 있을 것 아닙니까? 뭐 별로 영향가는 없지만 그것도 빵 또 홍보하면은 이재명은 가는 거죠. 아니 사진 한 장만 얻어도 엄청나게 얻는 거죠. 가가지고 선배님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29일 날 네네. 차담회 형식으로 일단 시간은 1시간입니다만은 얘기가 더 길어지면 시간은 뭐 제한 두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8번 요구를 해갖고 지금 만난 것 아닙니까? 그러면은 차하고 사진만 찍고 나오겠느냐. 서로
정치라는 게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? 성과라고 할까? 어떤 결실이랄까? 회담에 그런 거 어떤 거를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? 저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악수하는 사진 찍은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었다라고 전 보거든요. 아, 그렇습니까? 뭐 구체적인 뭘 갖다가 얻어내는 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드디어 대통령 만났다. 내가 8번이나 조르고 졸라도 대통령이 안 만나줬는데 이번 총선에서 대승하니까 대통령이 만나주더라. 네. 그러면서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진 한 장 찍으면 그게 성과지 뭐가 더 성과겠습니까? 그 다음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뭘 더 바랄까? 뭘 더 기대할까?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그 역량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? 대통령은 들어주겠다. 그냥 무슨 이야기 해라. 그거 뭐 이야기하는데 말하는데 그걸 뭐 안 들을 수 있습니까? 뭐 귀를 막겠습니까? 뭘 어떡하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말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뭐 나중에 천천히 검토하든지 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결국 합의에까지 이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까? 그건 조금 저는 회의적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처음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재명 대표 면을 좀 세워주는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. 그래야 네네. 앞으로 국회라든가 정치를 끌어가는데 3년이나 남았는데 네.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 거야의 도움을 받지 않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5만 원은 못 주지만 네네. 소상공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밀어주겠다. 네.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민생에서 지금 가장 풀어야 할 것 하나가 의정 갈등 아닙니까? 네네. 야당도 증원은 좋다 이거거든. 증원. 네네.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원을 하되 뭐 단계적으로 하다든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좀 빠질 명분을 얻지 않겠습니까? 아,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의정 갈등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. 두 분이 합의를 하면은 어떻게 의료계에서도 반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야당까지 그렇게 합의. 그런 것은 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. 일단 선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니까 네. 그걸로 합의가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설득한 모양새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. 예.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적으로 1인당 뭐 1살이든 뭐 90살이든 할 거 없이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? 그건 말이 어려운 안 사람한테 도와줘야지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사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,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합의했다라고 해도 의사들은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. 의사들은 무조건 뭐 백지화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된다. 이게 파국이 진짜로 일어날 건가 아니면 지금 이제 다시 기사를 보면 전임의들이나 이렇게 뭐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니까 근데 의사들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의사들 정원이 이렇게 늘어나도 본인들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그거는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과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.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반대하면서 뭐 이렇게 오히려 그 민심을 잃는 것이 아닌가.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런데 뭐 의대 좀 증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지만 네. 지금처럼 2,000명씩을 이렇게 증원하는 것은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자존심이 상한 게 특히 복지부 같은 데서 마치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듯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존심 상처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복지부 차관 그 사람부터 우선 사퇴를 시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하면은 의료계에서도 명분을 좀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도 지금과 같은 강성 입장에서 특히 전공의들이 최강성 아닙니까?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번에 2,000명 말고 뭐 500명이라든가 1,000명 정도로 하고 내년에는 또 지금 특위가 발족했으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.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 의사들도 조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글쎄요. 그렇게 되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이재명 대표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의대 증원 1,000명으로 합의한다. 이렇게 하자. 그러면은 이제 의사협회가 뭐 못 이기는 척 해가지고 1,000명으로 이제 합의하고 다 정상화되고
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제일 바람직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좀 회의적입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. 또 하나는 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이라는 게 사실은 뭐 서로 만나자 해도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번 후 만남으로 이래로 끝나가지고는 되겠느냐.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네네. 자꾸 만나야 신뢰도 쌓이고 또 뭔가 성과도 나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회담을 뭐 몇 달에 뭐 분기별로 한 번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이재명도 좋은 거 아니에요. 조국은 빼버리고 또 뭐 조국은 늘 하던 빼겠죠. 대로 네.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네. 그 영수회담에서 나온 것을 구체적으로 이게 실천을 할 수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한테도 명분을 주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득을 얻는 그런 쪽에 뭐 좀 합의문도 좀 합의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결심할 그 사항이겠죠. 그 다음에 근데 그거는 결국은 회담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겠죠. 그래가지고 뭐 계속 뭐 사실은 대통령하고 제1당 뭐 야당 대표들이 그렇게 자주 보는 게 정치학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. 네. 나쁜 건 아니니까 글쎄요. 어쨌든 모든 게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도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본인들 늘 얘기한 대로 민생이라든가 경제 문제 그리고 국정 운영의 어떤 틀 이런 것에 대한 좀 합의가 나와가지고 네. 정말 선거 이후 상심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주는 게 바람직하고요. 또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강성 이미지뿐만 아니라 개딸들의 등에 올라타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대선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도 뭔가 좀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안 인물로서 부상을 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전혀 나쁠 거 없지 않겠느냐. 이 영수회담에 급선회 한 것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접고 만나겠다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글쎄요. 그거는 이제 지나고 보면은 예. 그 속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좀 성과를 내는 네네. 양자 회담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. 앞으로도 시간이 되고 일정이 되면 가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